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오셨다면 지금 현재 자신만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옐로우하우스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이나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이것만은 꼭 지키고 알고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집을 짓는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행복하게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땅 구입하기입니다. 땅을 구입하실 때는 당연히 주변 입지 조건, 즉 부지가 해안에 인접해 있는지 강가인지 산에 인접해 있는지부터 부지 주변에 기존 마을은 있는지, 학교, 병원, 마트나 시장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결정하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아보신 후에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부턴 구체적인 사항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사려는 땅의 건축 용도 변경 여부, 그리고 건축 제한 사항, 상하수도 관련 사항, 전기 통신 관련 사항 등등의 법 규제 제도 등인데요. 땅의 외적인 요인으로만 판단하셔서 덜컥 계약을 하시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관청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토지 이용 규제정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포털에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로 접속이 되는데요.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행위 제한 정보, 규제 안내서, 고시 정보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토지 이용 계획과 행위 제한 정보입니다. 우선 토지 이용 계획 메뉴를 클릭한 후 저희 부지를 주소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저희 부지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시면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위 제한 정보를 클릭하고 다시 저희 부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토지 이용 행위는 단독주택으로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지는 4층 이하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이며 가축 사육 외에는 별다른 행위 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셔도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는 완전한 관련 규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으니 착공하시기 전에는 해당 관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하시겠지요. 땅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땅을 덜컥 구입하시면 집을 짓고 나서 인허가 문제로 재공사 또는 설계부터 다시 변경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토지 이용 계획과 행위 제한 정보 확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 사무소 선정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건축사가 등록한 건축사 사무소를 우선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신 후 건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정의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건축가들 중에 건축사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자격 제한부터 엄격하고 그 합격률 또한 매우 낮아서 고시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만큼 건축사는 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서명 날인한 건축 도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건축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건축사와 상담을 하시기 전에 건축주가 사전에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의 용도를 거주용인지 주말용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건축 유형은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 건물인지 스틸형인지 경량 조립식인지 한옥인지 황토집인지 등등을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의 규모는 인원과 용도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이제 집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겠죠. 이 정도 이제 사항을 가지고 간단한 상담을 하신 후에 이제 설계비를 고려하셔서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신 후 설계를 맡기시면 되는데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물의 감리, 차후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조사 및 감정,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신청 대행부터 완공 후의 준공검사까지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시공사 선정인데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해당 설계도대로 집을 시공할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방식에는 건축주 직영 방식과 건축 시공사 선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건축주 직영 방식은 건축에 대한 공부가 있으신 분들이나 시간상으로 건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셔야 하니, 이 영상에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선택하게 되는 건축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완성된 설계도를 기반으로 시공사로부터 상세 견적 내역을 반드시 받아본 후에 시공사와의 계약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해당 세부 내역을 참고해서 향후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의 진행 시점마다 이제 건축주가 세부 내역과 진행 내역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니 계약하시기 전에 꼭 상세 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상세 견적을 받아보셔야 예비 건축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평당 건축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공업체들은 계약을 먼저 해야 상세 견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대로 상세 견적을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해당 상세 견적을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결국 만약에 계약이 무산된다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나름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하지만 시공사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덜컥 계약부터 하시고 10%의 계약금까지 입금을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시공사에게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고, 집이 지어지는 과정 내내 10년 이상 늙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본인이 집을 지으실 부지 근처나 아니면 아시는 곳 시공사를 몇 군데 알아보신 후에 해당 시공사에서 시공을 한 주택을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주택의 이제 건축주들과 만나셔서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 후 그리고 준공 과정 그리고 하자 처리는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보신 후에 한 두 군데 정도 마음속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두 군데에만 이제 상세 견적을 요청하셔서 검토하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 세 가지 항목, 땅 구입, 두 번째 설계사무소 선정, 그리고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이 세 가지 항목이 집을 짓기 전에 할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